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윤리 강상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 정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충청도 서산의 정동치 등의 이제 살인 사건입니다. 177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이 최종 판결이 177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동치라는 사람은 이제 그 누이인 그 정사금, 자기 누나 정사금이 이제 그 과부였어요. 근데 과부가 돼서 뭐 이제 생계도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주막을 했던 모양입니다. 주모였는데요. 뭐 유부녀가 아니니까 뭐 남자야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혼인은 하지 않고 아마 뭐 어떻게 뭐 내연 관계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통이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쓰는데 혼인하지 않고서 이제 관계를 갖는 경우는 사통이라고 했는데 이의국이라는 인물과 이제 사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막의 주모다 보니까 이제 또 혼자 사는 여자고 아직 뭐 혼인 관계는 아니니까 주변에 이제 남자들이 뭐 좀 이렇게 집적된달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김기찬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정사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넘봤던 모양입니다.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한 정동치와, 그러니까 동생인 정동치와 남동생 정동치와 내연남인 이의국이 함께 구타를 합니다. 김기찬을. 그래서 바로 뭐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고 한 13일 정도 있다가 죽어요. 그 당시 이제 이런 걸 또 다 따지는 법이 있거든요. 그 죽게 된 원인이 구타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죽게 된 원인은 구타로 인한 것으로 이제 판명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13일 만에 이제 이 김기찬이 사망을 하는데, 그 당시는 그 정범이라고도 하고, 이제 원범이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주범이죠. 오늘날 뭐 우리도 법적으로 이제 정범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근데 오늘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 정범은 한 명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구타를 했을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냐를 꼭 따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법은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공동이 다 정범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는 꼭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범이라고도 하고 이제 간범이라고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정범을 놓고서 일단 그 의견이 갈리게 돼요. 해당 도였던 충청도에서는 정동치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그 죽은 김기찬과 무슨 유감이 크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종범이다. 정사금이라는 이제 주모의 내연남이었던 이의국이 나이는 많지만 도끼를 품은 것이 많지 않겠느냐, 유감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원범, 즉 정범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도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형조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합니다. 늙고 젊고가 일단 차이가 나고 이 나이가 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동치는 그 한 100살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근데 사실은 100살까지 그 당시 그 있었을까?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7, 80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표현은 그 잘 안 쓰는 표현이라 그 심리록을 번역한 역자는 그걸 100살로 표현을 했던데 근 100살, 100살에 가까운으로 표현을 했던데 그것은 좀 나중에 어쨌든 연구 대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할아버지 같아요. 이 내연남은. 그래서 정동치 좀 어렸던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형조 입장에서는 본도에서는 이제 이의국이가 범인이다라고 했고 형조에서는 나이도 많은 그런 노인도 있고 손을 댔으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더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정동치는 전례대로 신문하고 이의국을 정범으로, 그러니까 정동치를 정범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의 의견에서는 이의국이 정범, 형조에서는
이의국을 종범, 정동치를 정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달리해서 이제 정조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1차 판부인 이제 1차 정조회 결정에서는 이제 정동치 젊은 남동생인 정동치를 정범, 즉 그 원범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개적 왕이 결정을 하면 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만큼 약간 좀 미묘하고 델리케이트했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형조에서는 이 원인 자체가 시기와 질투에 의한 것이었으니 남동생인 정동치를 정범으로 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정범이든 종범이든 둘 다 해당하는 범인이니까 둘 다 이제 가둬놓고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이제 100세 가깝다고 표현된 나이가 많은 이의국이 이제 사망을 해버려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정범 종범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판단에서 어쨌든 하나의 옥사, 하나의 사건에는 정범이 둘이 될 수는 없다. 그 당시 이제 죽은 김기찬은 호라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라비로 살기 때문에 이제 여자를 유인할 생각이 있어서 아마 이제 누룩 장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사금 주막에서는 누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소를 빚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룩 판다고 핑계대고 이제 주모인 정사금이 있는 여기를 이제 많이 출입을 왕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밤중에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칼을 빼들고 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한밤중에 안에 있었던 사람, 그 표현이 정확치는 않은데 한밤중에 안에 있었던 김기찬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무슨 뭐 관계를 하던 간소 단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의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사금의 이제 내연남, 간부라는 표현을 쓰죠. 내연남이고, 정동치는 이제 정사금의 이제 동기간, 남자 형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일시에 이 분노를 일으켜서 그 이제 김기찬과 이제 그 정사금이 있는 걸 보고 분노해서 이제 아마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치가 아마 이의국이 이제 도와주는 사이에 이렇게 끈으로 묶고 몽둥이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조 판단에 있어도 어쨌든 김기찬이 죽게 된 것은 두 사람의 협력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의국은 이미 나이가 100살에 가깝고 그런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해석의 문제라는 말씀드렸죠. 어쨌든 나이가 굉장히 많고 정동치는 이제 종범에 가깝다. 그러므로 100세의 나이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기운이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그리고 정동치 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종범으로 본다면 그것 때문에 또 살인의 죄를 뒤집어 쓴 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조도 판단이 사실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조가 원래 1차 판부에서는 이제 정동치를 정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국 사망과는 무관하게 정동치가 정범이었으면 정동치를 그냥 정범으로 판결을 내렸으면 되는데 그 사이 아마 이제 형조에서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동치는 이제 종범으로 이제 한정하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범인 정동치가 그 상명, 그 당시 이제 그 상명, 목숨을 갖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런 상명, 즉 살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국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 형조에서 얘기한 대로 이의국을 다시 원범으로 바꾸고 정범으로 바꾸고 처음에는 이제 왕은 정동치를 정범으로 했었으니까 이의국을 다시 바꾸고 이의국을 철저히 조사해서 결정을 내겠지만 지금 이의국이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함께 걸린 정동치를 계속 추국하는 것은 이 심리를 자세하게 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뜻에 좀 어긋난다.
그러니까 사실 이국이 죽으면서 이 정범, 종범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국이 죽었으니까. 물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죽은 이국을 그냥 정범인 것처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자. 아마 그런 식으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동치는, 종범이니까 엄하게 이제 형신하고, 형장을 찌고, 신문한 뒤에 풀어주라.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국은 좀 뭐 애매모호하게 끝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조 입장에서는 정범, 종범이 끝까지 애매한 상태에서 한 명이 죽었으니 그렇다면 이미 이제 죽은 사람도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은 종범으로 처리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제 그 경상도 이제 경산에 있는 배태순 등의 옥사인데요. 이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심각한 사건입니다. 배태순이라는 사람의 이웃에 이흥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흥춘은 다른 또 도명형이라는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배태순은 사실은 관계가 없고 이흥춘과 저쪽 도명형이 이제 감정이 있었는데 다음 날 어느 날 이흥춘 배태순 이웃에 사는 이흥춘이 바로 이웃집인 배태순 집 앞에서 쓰러져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친들, 즉, 이응춘의 이제 친족들이, 물론 배태순 앞에서 쓰러져 죽었지만, 평소에 이제 감정이 있었던 도명형을, 의 혐의를 두고, 도명형을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분명 저놈이, 우리, 이응춘을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배태순의 아내였던 이제 김여인이라고만 돼서 김여라고 돼 이제 김 씨의 이제 여인이 도명형과 사통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춘과 사이가 나빴던 도명형과 사통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명형 자기 그 내연남인 도명형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증거들을 막 끌어들이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정범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신도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배태순 등의 이제 옥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경상도에 이제 암행어사가 내려가 있었는데 어사가 뭐 주변에 이제 탐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여인의 내연남 간부가 도명형이더라. 그래서 이 김여인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김여인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명형, 배태순, 뭐 김여인이 다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사이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도명형이 물고가 나요. 그러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옥에서 죽는 걸 물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형조에서는 도명형도 물고 났으니 이 배태순을 좀 참작해서 처리하자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 이제 판부에서 정조는 어사와 형조의 보고가 일리가 있다 하면서 따릅니다. 배태순 사실 억울하다. 용서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한 가지 사건에, 아까 얘기했던 한 가지 옥사에는 2명의 원범, 2명의 정범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도명형이 이미 이제 피고가 된 상태에서 물고가 났으니, 이건 뭐 사실 여부를 따질 것도 없다. 그래서 배태순은 그냥 무죄로 이제 석방을 하고요. 김여인은 이제 엄중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제 경산 배태순의 옥사라 해서 이제 배태순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리록에는 그 뒤에 김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행방이 안 나와요. 저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했는데 아마 행방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당연히 사형을 시키지 않았을까 봅니다. 일단 지난번에 막내의 경우도 있잖아요. 막내는 사실은 자기 남편을 범인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첩이었던 첩과 죽은 사람이 별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왜 남편 편 안 들었다고 해서 그때도 처형을 했는데 이 경우는 아주
자기 내연남과, 일단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죽을 죄인데다가 내연남을 위해서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아마 이 김여인은 아마 당연히 사형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료에는 어쨌든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러한 사건이 그 당시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뭐 유사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더 케이스가 다른 경우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